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수입니다. 자, 이제 최근에 이제 서울 아파트 무진장 뛰었죠. 아유,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뛰고, 그렇죠. 이제 인천의 아파트까지 따라 뛰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다 따라 뛰다 보니까 네. 그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그렇죠. 뭐 경기도 외곽 네. 또는 인천 외곽 쪽의 아파트도 엄청 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투자가 과연 괜찮을까? 아니면 이런 기회가 안 팔리던 사람은 팔아도 될까? 네. 이런 부분들에서 의구심이 많고, 그렇죠. 오늘 그 내용하고 관련된 질문이 나와서 네. 우리 이꼰대님한테 네. 굉장히 자세하게 물어보려고 그래요. 준비되셨나요? 겁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시청자분이 그동안 본인이 살고 있는 데가 경기도인데요. 경기도 안에서도 좀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도 최근에 가격이 오르면서 한 5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됐거든요. 근데 이러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그동안에는 없었던 내 집을 살려는 매수가 최근에 막 늘어나고, 그동안 손님 전혀 없었는데. 네, 부동산에서 연락이 막 오기 시작한 거죠. 안 팔렸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이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저한테 여쭤보신 거거든요. 정말 이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많죠. 왜? 팔리기만 해라 제발. 왜 이렇게 안 팔려 했는데 갑자기 그렇죠. 막상 사러 오면은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맞습니다. 되나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하죠.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상담 보도록 할까요? 네, 영상 보고 가시죠. 네. 여기가 어떤 뭐 경기도에서 뭐 GTX라든지 업무타운이나 막 이런 호재가 있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금액대가 지금 5억도 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요거 몇 평대예요? 30평대 아닌가요, 이거? 32평이요. 32평이죠? 예. 아마 우리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다 들으시게 되면, 와, 야, 여기 경기도 용인에도 여기 보니까 앞쪽에 뭐 어쨌든 뭐 전철도 있는 것 같고 경전철도 있는 것 같은데 집값이 되게 저렴하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최근 들어서 우리 이제 서울에는 이미 6억 정도 되는 주택은 서울에 거의 찾기가 어려워요. 네. 굉장히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올랐죠. 근데 지금 이 흐름이 서울의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경기도 쪽으로도 이렇게 수요가 많이 지금 옮겨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 6억 이하 정도 되는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가 작년만 하더라도 10채 중에 7채 정도는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넘어오면서 이 7채도 없이 지금은 10채 중에 3채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6억 이하에 있는 주택들이 굉장히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이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건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열차처럼 한 번에 쭉 달려오다가 한 번에 그 자리에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처럼 우리 시청자분처럼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저렴한 것들이 있죠. 공급을 앞으로 많이 한다 하더라도 공급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상승력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달려온 이 수요들도 한 번에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6억 이하까지는 이 가격도 계속적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당장에 이거를 팔고 다른 곳으로 옮기기보다는 지금 경기도 안에서도 상승률이 서울 못지않게 굉장히 높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은 최소 한 2년 정도는 있다가 이거를 그때 매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꼰대님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일단 말씀하신 내용은 5억짜리 아파트가 6억까지는 따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그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최근 들어서 뭐 이거 여기서도 설명이 됐지만 경기도에 있는 6억 아파트들이 굉장히 적어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인기 있는 지역이나 비인기 있는 지역이나 이걸 지금 가릴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서울에서도 지금 6억의 아파트는 거의 씨가 말랐죠. 그러니까 흐름을 탔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예전에 6억까지 간다고 하는 거는 네. 대출이 6억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5억짜리가 6억까지 쫓아간다고 했는데 네. 지금 대출이 9억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5억짜리가 6억까지 뛸까요? 근데 저는 이 금액대가 그러니까 5억이 6억으로 꼭 6억까지만 뛴다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더 뛸 수도 있겠죠. 지금 이 흐름이 원체 집이 없는 상황이고 이런 비인기 지역까지도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만큼 집이 워낙 부족한 상황이니까 네. 저는 그래서 당장 이게 뭐 6억까지 아니더라도 그 이상도 사실은 갈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이 네. 되는 게 네. 이 좀 약간 저렴한 아파트들 그렇죠. 그동안 사람들이 안 뛰고 찾지 않았던 이유는 네. 위치가 너무 좀 약간 뭐랄까 선호도가 떨어져서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싸다고 해서 사도 괜찮겠냐 이거예요. 경기도 지역에. 또 인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네. 일단은 경기도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경기도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6억 이하 아파트가 전체 비중을 따지면 한 30% 정도밖에는 이 아파트들이
그러니까 전체 아파트를 100이라고 놨을 때 6억 이하는 한 30%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빠르게 소진이 됐고 작년에는 이게 70%였어요. 네. 근데 굉장히 빠르게 감소한 네, 거 없어요.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경기도에서도 인기 지역이라고 한다면 지금 용인에서도 보면 기흥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성역 같이 GTX나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좀 연식이 됐다 하더라도 10억 이상 하고 있습니다. 네. 역세권에 붙어 있다라고 네. 한다면. 근데 이것처럼 절반 정도 수준에 있는 아파트들이라고 했을 때는 이 수요층들이 인기 지역만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 너무 격차가 크니까 따라잡을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동탄이나 신도시들의 시세를 보더라도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를 10억이라고 했을 때 이 정도 비역세권이라 하더라도 가격은 한 60% 이상은 항상 유지 그 적정선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까지, 6억까지는 뭐 무난하게 갈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처럼 아파트 값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괜찮은데 네. 만약에 몇 년 지나서 뭐 신도시가 들어서고 공급이 좀 충분해져가지고 그렇죠. 보합기라든지 네. 또는 조정기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네. 이렇게 위치가 별로인 것들은 좀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위험한 거는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하나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락이라는 부분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현재 이 5, 6억대 정도 된다라고 하면 지금 3기 신도시에서 30평대 분양 가격이 최소 5억 5천 정도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뭐 빈 땅에다 지어도 5억은 나와 이제. 네, 그러니까 그린벨트 갖다가 밀어서 짓더라도 이 정도 나오는데 일반 대지에다가 특히 용인처럼 뭐 지금 인기 많은 지역에서 대지를 밀어서 한다라고 하면 이 정도 이상은 나올 거란 얘기죠. 그러면 하락이라는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원가가 이제 아파트를 짓더라도 네. 6억 이상은 들어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이 물건에 대해서 얼마만큼 수요들이 들어와서 거래가 될 수 있는지 환금성에 대한 문제 이 문제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격 하락은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 지금 경기가 좀 안 좋아지거나 보합으로 가는 시기에는 이렇게 좀 입지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동산들은 거래되기가 좀 어려워요. 나중에 좀 많아지면 거래가 좀 힘들 거다. 맞습니다. 저도 좀 그런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이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은 바람이 불 땐 괜찮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바람이 꺼지고 나면 거래도 안 될 뿐더러 거래가 안 되면 금액을 낮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시 예전 금액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이고. 근데 예전 금액으로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전세가 엄청 뛰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요 5억짜리인데도 전세가 뭐 4억 가까이 된다면서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거 잘못하면 또 조금 지나면 전세가 5억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최소가가 6억 5천이나 또 7억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맞아요. 그 금액까지 갔을 때 그때가 매도 타이밍이지 않을까. 너무 오래 가지고 가는 거는 좀 조심하시고 네. 보유하시고 한 2, 3년 정도 보유하시다가 신도시들이 입주하기 전에 파는 게 괜찮지 않을까.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 생각이 동의합니다. 그렇죠. 이제 네. 그런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것들이 5억짜리가 6억까지 뛸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생각을 하시되 네. 무조건적으로 5년, 7년 가져갈 생각하지 마시고 네. 한 3년 정도 네. 내로 해서 한 번은 매도 타이밍을 분명히 잡아야지 안전한 부동산 투자가 된다. 전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네. 다시 한번 질문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럼 제 답변이 네, 만족스러우십니까? 충분히 같이 같은 의견이다 보니까 네. 충분히 도움이 됐습니다. 아이고. 자, 저희 이제 이런 내용을 이렇게 들으실 분들은 구독하고 알람 설정 같이 해 주십시오. 좋아요도 꼭꼭 눌러주세요. 네, 자,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